저는 6.25 피난을 간 세대니까 참 어려웠던 세대죠. 안동 풍산이 제 고향입니다. 고향이고, 그때 막 B-29라는 비행기가 있었는데 포탄을 내리면 막 천지가 그냥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죠.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피난을 부산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길목에. 하여튼 그때는 뭐 먹을 게 없었으니까 이 배고픈 고생을 이야기하면 그 소나무 껍질을 벗기면은 그 송구떡을 해먹는 껍질이 안에 껍질이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송구떡을 해먹고 나면 대변을 못 봅니다. 대변을 못 보면 그거마침 견디기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양재물로 만든 비누가 있습니다. 검은 비누. 비누를 이게 스스 갈아가지고 먹으면 이게 막 퍽 터지면 일주일은 막히 있고 일주일은 터져 있습니다. 걸음을 제대로 못 걸었죠. 일전에 소나무 작가가 소나무를 보고 뭐 보이는 게 있느냐고 저희한테 묻길래 저는 그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작가의 대답에 나는 그 소나무 껍질 안에 있는 거 송구떡 해먹는 그 안에 껍질밖에 안 보인다 이러니까 그분은 젊은 사람이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하여튼 그때 대변을 못 볼 때 엄마가 엎드리라 해서 그 아가씨야 가시를 따가지고 그걸 후벼 파내는데 거의 후벼 파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양념물을 비누를 갈아 먹으니까 퍽 터지는데 걸음을 제대로 못 걸었죠. 그러는데 영천을 지나서 대구를 가고 있는데 다부고지에서 통화를 날라주면 쌀밥을 준다 해서 이게 무슨 소리고 이게 진짜가 하고 귀를 기울이니까 진짜로 다부고지에 통화를 날라주면 쌀밥을 주는 겁니다. 그 현장을 가니까 우리 젊은 우리 8살짜리 그때 8살짜리였죠. 몇 명이 있고 아줌마들은 밥을 이고 그 고지에 올라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총알을 메고 올라가고 저도 그때 우리 8살, 10살, 뭐 9살, 7살짜리가 적은 지에다가 총알을 메고 안 그러면 큰 포알을 2개를 묶어가지고 등에 메고 이렇게 올라가서 다부 고지를 계곡을 따라 올라갑니다. 내려오면 쌀밥을 고봉으로 줬습니다. 고봉으로. 야, 그 쌀밥의 맛이 정말 참 뭐 꿀맛이었죠. 꿀맛. 근데 그 꿀맛 같은 쌀밥을 또 혼자 다 못 먹습니다. 호박잎 따서 한 개는 이 주머니, 호박잎 따서 한 개는 이 주머니, 요거는 엄마 거, 요건 동생 거. 그 제 동생이 그때 3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아가 때문에. 그래가지고 참 그 총알을 날라주던 그 기억 속에 배고픈 것을 면했다는 그거 참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게 뭐냐고 물으면 저는 배고픈 거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6.25 사변이 끝이 나고 저는 다시 고향에 와서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무렵에 사람은 뭐 도시로 마른 제주도로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귀가 버쩍 뛰어서 맞아, 그 선생님 말씀이 맞아 해가지고 그 선생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제가 도시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부산을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 방에 뿅 간 겁니다. 왜? 내륙만 살다가 그 태평양을 보는 순간에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있었구나. 책으로 공부를 했지만 그냥 그게 수박 그달기로 한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안에 이런 태평양이 있구나. 그래, 그 길로 나는 부산에 머물겠다고는 작심을 하고 우선 이제 부산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오브도 앞에 그 참 블랙 마운틴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때 석탄이 막 산더미 같은 석탄이 오브도 앞에 있었습니다. 그거를 지게를 지고 차에 실어주면 그게 일당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걸 좀 하겠다고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이놈아 조그만 네가 뭘 한단 말이고 너는 안 돼. 그래서 저는 시골에 나무꾼인데 그리고 저는 소도 잘 키우고 염소도 잘 키우고 나무도 많이 하고 지게도 잘 진다. 그 소장님이 너는 혹시 이러다 다치면 안 되니까 안 돼. 그래서 제가 그 범일동에 그 오부도 옆에 근로자 합숙소가 있었습니다. 석탄 매는 사람들이 자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근로자 합숙소 앞에서 모포 하나를 덮어 쓰고 3일 밤을 그거 되니까 소장님이 이러다 얼어 죽겠다 싶으니까 와봐라. 니 진짜 잘하는 거 보자 해가지고 제가 3시간을 시험 끝에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이제 소장님이 저를 참 잘 봐주신 거죠. 저놈이 참 적지만은 그때는 제가 좀 적은 키였거든요. 저놈은 참 대단한 놈이다.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근로자 합숙소에까지 날 이어주고 원래 그때는 근로자 합숙소에는 공화가 아니면 못 갔어요. 또 그 바로 옆에 범일전자공고가 있었어요. 이제 라디오 만드는 고등학교죠. 거기서 제가 라디오를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이 회로를 쫙 그래가지고 앞댐을 쭉 해나갑니다. 약 한 70군데
정도를 해나갑니다. 마지막에 가서 딱 댐을 해가지고 라디오가 퍽 터지면 그때는 막 이거는 행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막 진짜 희열입니다. 희열. 막 그 교실이 떠나갑니다. 아들이. 항상 제가 제 기억상 한 번도 꼴등한 일, 항상 1등을 했습니다. 그래 1등을 할 정도면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학교 마치고 나면은 저녁에 또 그 라디오 또 그 국제시장 가가지고 부속 사다가 사가지고 빨리 만들어야 또 갖다 팔고, 또 학비를 충당하려고 저녁에 또 이제 디스크 잡기를 또 아르바이트를 했죠. 제가 살면서 제일 잘한 건 디스크 잡기입니다. 지금도 중앙도에 가면 다촌다방이라고 얼마 전에 있었는데 최근에 가야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또 킹 오브 킹 왕다방이 있었고요. 비엔나 다방이 있었고 칸타빌레가 있었고 그게 전부 음악 다방이었거든요. 레코드 판을 20-30장을 메고 30분 단위로 4군데를 뛰는 겁니다. 밤에. 막 그 시간 맞추려고 뛰어가다 보면 막 길 가는 사람들 받칩니다. 야, 이 개새끼야, 소새끼야, 난리가 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게 버릇이 되어서 요즘도 내가 급해가지고 차를 위반할 때면 항상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 용서가 좀 더 깊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 용두산 공원 옆에 가면 용린통신대학이라고 있었어요. 그건 TV 만드는 학교. 제가 이제 전문대학까지 그렇게 나오게 된죠. 그럼 학교라고 하기엔 좀 부끄럽죠, 저는. 고등학교도 함석집이 2층 함석집인데 비가 오면 선생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항상 선생님 턱 밑에 가가지고. 용인통신대학도 그게 참 학교라고 볼 수 없죠. 그렇지만 그게 전문대학이어서 제가 TV를 만들어가지고 팔면, TV를 한 대 만들어 팔면 한 대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학생 때 사회교육이 같이 된 거예요. 일찍 눈을 뜬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월남을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또 가지게 됐고, 딴 목적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하여튼 돈을 엄청 많이 살아왔으니까. 우리 당시에는 우리 선배들은 80-90%가 죽었고 우리는 7-80%가 죽었거든요. 보통 1년 만에 다 들어오는데 3년 있었으니까 나는 살아왔으니까 돈을 엄청 가져온 거예요.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야, 뭐든지 우리가 눈을 감을 테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돈 가져와. 요즘 길거리에 할매들 박스 주워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초기에는 우리 박스 다 보냈습니다. 한국으로. TV 박스, 냉장고 박스, 에이레이션 박스, 막 그 박스를 다 보냈다니까요. 그 후에는 이제 총알 못 쏘고 나면 우겨가지고 그것도 보내고, 에이레이션, C레이션, 그거 막 보급이 어마어마하게 안 들어옵니까? 저 박정희 대통령 존경합니다. 그때 미국인들은 그때는 이제 월남이라 하나 베트남을 이기려고 그냥 물자 아낄 수도 없고 막 미국이 실패한 그 전쟁 아닙니까?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 안 만들었습니까? 그때부터 건국이 시작된 겁니다. 그게 월남과 또 피입니다. 이게 다. 우리가 6.25 사변을 지내서 대한민국이 탄생된 것은 6.25 참전 22개국의 그 피들이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을 건국시키는 것은 월남에 가서 우리 젊은이의 피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열심히 살아왔던 그 모습을 지금도 변하지 않고, 물론 앞으로도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 습관이 벌써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족들도 다 젊지만은 제가 자신하건대 못 따라옵니다. 부지런한 거는. 부지런하니까 한 개라도 더 일을 하고 더 모으죠. 어쨌든 부지런한 것이 저를 이렇게 키웠고, 또 부지런한 속에서도 BBS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부산진 경찰서에서 건전가요를 지도함으로 해서 그게 다 봉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열심히 일하는 것과 봉사와 이게 병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명심보감의 적선지인은 필류여경이라, 적선하는 사람은, 배려하는 사람은 항상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하는 말을 저는 절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일근천하문한 한결같이 건면한 사람은 하늘 아래 어려움이 없다. 하나님이 그냥 보고 못 지나간다. 네가 그렇게 부지런한데 내가 그냥 어떻게 일을 지나가겠노? 내가 도와줄게 하는 것이 일근천하문한 자라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저는 참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와서 돈을 벌었고, 부산이 나를 키웠기 때문에 난 부산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 열심히 봉사해서 또 이 문화의 회관 이제 후원회 회장도 되고, 시민회관 부후원회 회장도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히 감사함이 있죠. 저는 그보다 더 큰 것은 제가 이런 BBS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키운 제자들, 제가 또 키부츠
이벤트를 통해서 이 세상에 엄청난 씨앗을 많이 뿌렸습니다. 이런 지적 자산,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자산보다 훨씬 더 높다고, 저는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다,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게 된 그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대리점을 최초에 제가 시작을 했는데, 제가 디스크 자키를 봤기 때문에 이 음악성이 좀 뛰어났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느 점포보다도 전축을 요즘 오디오로 합니다. 오디오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하여튼 모든 제품을 제가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이병철 회장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한국서 삼성전자 대리점을 하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이 판 사람을 찾으니까 도용복이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왔다 하면서 왔는데, 저는 그때는 뭐 초라한 모습이었죠. 30대 초반이니까. 제가 사장입니다 해도 이병철 회장이 너 말고 너 사장 좀 나오라 그래. 제가 도용복 사장입니다 해서, 아, 그래, 참 열심히 하는 것이 또 다시 보이구나 이러면서, 네 소원이 뭐냐. 저는 물건을 많이 파는데 급해서 옆에 대리점에 가서 빌릴 때가 너무 많아서 물건만 좀 제인데 대기되어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오다만 좀 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님께서 두 말도 안 하고, 그래, 내가 오늘 너에게 줄 선물을 이걸로 하겠다. 김비서, 앞으로 도용복 사장이 오다하는 거는 100% 내려주게. 거기서 바로 즉석에서 This is the moment. 이병철 회장이 큰 거는요, 뭐든지 당장 하는 거예요. 도 사장 도와줘. 지금 당장 도와줘. 그것이 오늘 이병철 회장이 된 거예요. 저도 그걸 이어서, 저도 항상 This is the moment. 지금 당장 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성공과 실패는 바로 그 차이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저를 엄청 많이 도와주셨는데, 제가 그 은혜로 이렇게 많이 부자가 됐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경제적인 부자만 되면 다 부자인 줄 알았는데, 그 후에 제가 성장하면서 인생을 살아가 보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더라. 지적 자산도 어때면은 경제적인 것보다는 더 클 수 있다. 어떤 말씀으로 결론을 짓냐 하면은, 지금은 제가 노인이 아닙니다. 지금은 저는 어른입니다. 저는 10년 후에 내가 90이 되면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이것이 상당히 저는 흥미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내가 좋은 어른으로 남기 위해서, 노인이 아닌 어른으로 남기 위해서 지금도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